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여러가지 호재들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시장 안팎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로 접어든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모두 목표하신 투자 목표 달성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앞두고 4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년 동안 1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상태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반감기 등 굵직한 재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지금 42,500달러 부근 20일 지수이동 평균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길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올해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것인가? 이걸 두고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현물 ETF 이슈와 반감기 이슈는 모두 선반영됐다.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적지 않은데 업계 주요 기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 전망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은 본격적인 강세장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가? 미래를 예단할 순 없겠지만 시장 안팎에 대기하고 있는 재료들을 보면 이게 또 사람 가슴 벌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통틀어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이슈 10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을 반복하면서 반감기 랠리를 의미있게 벌이게 될 것인가? 올해 1년 동안 시장 전반을 관통할 핵심 이슈입니다. 지난해 15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를 앞두고 42,000달러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42,500달러 위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지지세를 보여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6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해주면서 51.6%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42,484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중간 지점의 RSI를 보면 황소와 곰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반등하면 황소들은 44,700달러 위로 가격을 끌어올려서 강세 설정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하면 49,178달러 목표를 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가격이 추가로 빠질 경우에는 부정적인 신호가 되는데 처음에는 4만 달러까지 후퇴하고 이후에 37,98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2022년에는 많은 외부 요인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그대로였다. 2023년에는 비트코인이 45,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의 희망이 다시 되살아났다. 2024년은 이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올해 한 해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로드맵 4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ETF를 통한 대형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2024년 1분기의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중반의 변동성과 조정 가능성이 예상된다. 반감기 이후 2024년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것이다. 과거 사이클에 기반을 두고 2025년 3분기에서 4분기에 또 다른 올타임 하이가 예상된다. 이렇게 4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후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꽤 크게 터질 가능성 충분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시장에서 상승장만 있을 수도 없고 하락장만 있을 수도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인 대응 준비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월은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라는 점, 특히 올해는 현물 ETF 이슈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3년 비트코인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비트코인은 1월에 5번의 하락을 보였고 나머지 8번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2022년 1월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16.9%가 빠졌지만 지난해 1월은 40%에 달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대기하고 있는 올해 1월,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CNBC가 암호화폐 업계 주요 기관들 또 애널리스트들의 2024년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제시했는데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월가에서 나름 베테랑 투자자로 알려진 마크 모비우스는 2024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6만 달러로 예측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암호화폐 투자 관심도가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굴기업 비트마이닝의 수석 애널리스트 요웨이 양은 최고 7만 5천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도래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최고 13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은 올해 최고 가격 8만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주요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자금이 유입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까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넥소의 공동 설립자인 안톤 트렌체프는 올해 10만 달러 가격을 예측하면서 역시나 반감기와 ETF 승인을 주요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물론 상승 과정에서 두 자릿수 퍼센트 수준의 조정 가능성, 다시 말해서 10만 달러를 향하는 길목이 엄청 울퉁불퉁하면서 가격 급락이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친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차타즈의 경우에는 올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매트릭스 포트의 경우에는 최고 12만 5천 달러, 디지털 자산 벤처 캐피털인 코인펀드는 최고 50만 달러를 예측했습니다. 근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ETF, 금리 인하 가능성, 규제 정상화 등이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됐고 모두 하나같이 상승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올타임 하이를 찍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큰 폭의 조정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은 1년 전체를 통틀어서 곳곳에 주요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먼저 1월에는 당장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 부분이라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과연 이미 어느 정도 호재가 선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이더리움 이후에 솔라나를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로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 그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이 시장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를 하게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는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EIP4844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레이어2 수수료가 절감되는 게 핵심이고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덴쿤 포크에는 네트워크 보안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나름 대규모 업그레이드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3월에는 미국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라고 해도 여전히 4% 이상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강도 긴축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면 시장의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인데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감과는 달리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올해 3분기로 예측한 상황입니다. 4월은 역사적인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희소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이른바 반감기 랠리를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벌이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과연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는 얼마나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게 될지, 역사는 그렇게 또다시 반복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월로 접어들게 되면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본격적인 궤도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4월 20일 이후에 재판이 개시되고 5월부터는 양측이 치고받는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고 2분기 어느 시점에는 배심원 판결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3분기 전후 시점에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내년까지 해를 넘기게 될지, 또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이건 암호화폐 업계 전체 최대 관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유럽에서 미카 법안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6월에 발효된 미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 공시, 인가, 감독 등 포괄적인 규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멍 때리면서 SEC를 중심으로 헛짓거리에 집중하는 사이 어쩌면 유럽이 좀 더 정교화된 규제를 중심으로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트위터, X 플랫폼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체 코인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도치코인이 채택 1순위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암호화폐들이 얼마나 선택되느냐, 이 결과 역시 시세에는 꽤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 여럿이 포진해 있는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 그때부터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점, 그래서 대선 후보 지지율 상황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세가 영향을 받게 될 상황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암호화폐 회계가 공정가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건 지난해 12월에 미국 회계표준 설정 기관인 FASB가 이미 세부적인 내용을 밝힌 부분이고,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만 재무제표에 반영됐지만 이제부터는 손실과 이익 모두 함께 반영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슈 맥더머트는 ETF 승인은 시장의 유동성을 다양화하고 강화할 것이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 등 주요 금융 플레이어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관급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TF 승인이 즉각적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주요 기관들이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잘 정리가 되면 시장의 관심은 이더리움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 등 올해 폭풍 성장을 보인 암호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눌려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더리움 역시 ETF의 주인공이라는 점, 2월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예고돼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2,400달러 일시 돌파 이후에 지금은 2,300달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전 채널 돌파 수준이어서 황소들이 여전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멘텀이 강화되면 3,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고, 반면 곰 세력이 힘을 얻을 경우에는 2,269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깨지면서 다시 2,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석가 젤레가 공유한 솔라나 4시간 차트인데, 솔라나가 또 다른 리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 흐름을 받기 시작하면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털어내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 월드 오브 차트는 폴리곤 매틱 3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폴리곤은 몇 년에 걸친 대형 대칭 삼각 패턴 돌파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리테스트를 마무리할 경우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대규모 강세 랠리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돌파 지지를 받아주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저항을 확인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들이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2달 동안 무려 500% 수준의 대규모 상승을 보였던 솔라나의 경우에는 살짝 힘이 빠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과 다른 생태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트레이딩 가치가 있는 종목인 만큼 길게 봤을 때 70에서 80달러 정도로 가격이 후퇴하면 흥미로운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역시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10월에 솔라나가 25달러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빨리 125달러에 도달할진 몰랐다. 일시적으로 정점을 찍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월 정도에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75달러 구간으로의 되돌림이 재진입하기에는 좋은 영역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500달러 이상 갈 것으로 생각하는 종목이라서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면 좋은 상태이고 단기 거래가 목적일 경우에는 2달 전보다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라나 가격이 좀 빠져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단기 대응이 목적이라면 좀 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체인링크의 경우에도 단기 조정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맥스는 체인링크와 오르디의 차트를 비교했습니다. 오른쪽 오르디 차트를 보면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급등 랠리를 펼쳤는데 체인링크가 지금 딱 이중 바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오르디처럼 급등 랠리를 펼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랠리 과정이 오르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반등해 준다라면 다음 타깃으로는 25달러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1년 수익률 무려 2740%를 자랑하는 인젝티브의 경우에도 45달러 돌파까지는 해내지 못하고 지금 35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초만 하더라도 16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랠리를 어마어마하게 벌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트코인 셰르파는 이번에 인젝티브가 로컬 탑을 찍은 거라면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일부 알트들은 하락 구간에서 매수할 수가 있고 인젝티브는 어쩌면 25달러 부근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격한 랠리 이후의 조정, 이 기본 원칙은 이렇게 이번에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 시장에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신 초보자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좋은 공부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내년 투자 대응에 있어서도 꽤나 도움될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한바탕 제대로 움직여주면 주요 알트코인들도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알트 시즌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에이다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칭 삼각 패턴이 잘 완성된 뒤에 0.6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 0.78달러를 향한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요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폴리곤, 매틱을 거론했는데 지금 상단 저항을 돌파해 줄 경우 과거에 그랬듯이 다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거라는 점, 꽤나 강력한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팬텀이 이제 공백을 메울 시간이 됐다. 얼굴을 녹이는 랠리가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0.5달러대 저항을 잘 뚫어주게 되면 1.5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백을 메울 시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석가 월드 오브 차트가 제시한 도치코인 4시간 차트인데 지금 삼각 패턴 상단을 뚫어냈고 여기서 지지가 확인되면 0.125달러에서 0.13달러까지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다가오면 5만 분석가들이 글로벌 곳곳에서 다 튀어나오는데 여기에는 진짜 진솔하게 자신의 관심을 전문적으로 공유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여론조선 차원에서 시세 분석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석가 한 명이 이야기하는 분석 내용을 곧대로 믿고 바로 액션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가의 분석을 통해서 관심 종목이 생기면 이에 대한 추가 분석 내지는 다른 분석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점들, 이런 여러 가지를 반드시 꼭 챙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